캐나다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명. 제가 좀 많이 떠는 성격이긴 한데, 일단은, 네, 오늘 죄송한데 타이머를 못했어요. 타이머를 제가 체크를 안 해서 하다가 길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오버되면 국장님이나 뭐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그만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줘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일단은 10분 분량에 그걸 적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단어가 하나 생각나면 막 너무 얘기하고 싶어서 중간에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애터미 제품만이 아니에요. 애터미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애터미 제품만 전달하자고 하면 절대로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제품 설명할 거는 음, 보이시죠? 밀크시슬입니다. 이렇게 여기 제가 오늘도 제가 진짜 대학교 때 도강하는 기분으로 왜냐면 거의가 인도네시아 분들이고 저희 스폰서님들 지금 일본에 다른 데 가셔가지고 미팅에 못 들어오시고 파트너도 일본 사람이라 못 들어오고 아주 외롭게 혼자서 괜찮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더 좋네요. 제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어. 저는 일단은 10분 분량을 적었는데, 15분, 10분 분량을 적었는데, 결국 들어오기 전에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인도네시아 팀들이. 그리고, 좀 섭섭한 게 김소월 국장님의 그 말하는 게 너무 이렇게 친구처럼, 아직은 저희한테는 조금 이렇게, 어, 조금은, 물론 저한테는 친구처럼 하는데, 다른 일본 파트너분들은 아직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인도네시아 분들은 예, 너무 한국 분들이 거의니까. 저는 애터미 홍병천 밀크 시스를 소개하고 싶은데, 일단은 중간에 하다 보면 다른 제품 얘기도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제가,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밀크 시슬 제가 제품 소개할 거면, 애터미 채널에 있는 그런 자료를 갖고 오실 줄 아셨죠? 근데 저는 다이어트에 포커스를 맞춰서, 물론 다이어트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은 단어에 대한 개념을 달리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이어트 하실 분들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근데 본인들은 전부 다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아니야, 아니야 하는데 공통된 게 다 배에 살이 너무 많아, 지방이 많아, 이런 분들 많잖아요. 다이어트가 요즘,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학교 때부터 진짜 한 20년을 다이어트 인생이었어요. 너무 많은 경험과 아마 누군가가 뭔가 얘기하면 제가 안 해본 게 없을 거예요. 물론 제 의지도 있었고, 저희 엄마의 의지가 더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운동도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수지침도 맞아보고, 음식 뭐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근데 그 시절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알았다면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가 됐을 거고, 아주 좋아서. 근데 다이어트라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보편적으로 이렇게 여기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다이어트라는 말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건강한 음식을 평상시에 내가 먹는 건강한 음식들을 생활화하자는 의미의 뭐 모든 영어가 그렇지만 그리스 원어에서 들어온 다이어트는 그런 의미.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20대에 다이어트 시작할 때 알려고 했었어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 30년이 지났잖아요. 대학교 때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의학계나 생활의학이나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쪽이나 심지어 뇌과학자들도 이런 면에서 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공부는 아니죠.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유튜브도 보고 이제 애터미 제품 공부하다 보면 이건 뭐가 좋을까 하고 더 이제 들어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포커스가 다 호르몬에 들어가 있어요. 호르몬 관리. 결국은, 근데 그 호르몬 관리가 어디로 들어가냐고 하면, 간이라는 데서 들어가. 간이라는 데서 나오고, 간이라는 이 기가, 우리 신장 중에서 정말 가장은 아니죠. 솔직히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중요하지 않은 신장도 없고, 중요하지 않은 우리 기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어느 한 군데를 약간만 그렇잖아요. 손톱에 조그만 1mm도 안 되는 가시가 조금만 들어가도 막 너무 불편한데 몸 안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간이라는 거는 솔직히 이게 신경세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많이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간 자체가 파괴됐을 때는 거의, 물론 간은 이식도, 저기, 잘라도 재생이 가능하고 하니까 참 괜찮은 친구예요. 간이라는 친구. 정말로. 이제 나중에 손상이 돼도, 근데 이게 끝까지 갔을 때는 정말, 근데 간만의 손상이 아니라 신체 전체적인 거에 파괴가 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르몬 분비에 대해서 대사작용을 한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 신체 에너지 관리, 해독작용, 뭐 쓸개즙, 담즙, 뭐 이런 것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음, 그 간도암으로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때는 그렇게 절실하게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단순히 그냥 술을 많이 마셔서 죽고, 이게 빨리 이렇게 그게 좀 안 좋았구나. 근데 뭐 거의 80 중반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그 정도는 아닌데, 그나마 타고난 체력이 너무 좋으셔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드셨어도 이제 그렇게 회복이 많이 되셨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그래도 사신 거죠. 근데 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저는 간이 단순히 간 기능을 보면 그냥 이 밀크시스를 처음에 제가 애터미를 접했을 때 솔직히 제일 처음에 배제했던 제품이에요. 술을 그렇게 막 많이 뭐 즐기기는 하지만 많이 마시고, 저는 그냥 밀크시스라면 음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메인으로 해서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사람들이랑 알게 되고 전달하면서 제가 무슨 계기로 해서 밀크시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또 파고들다 보니까 술은 그냥 그 음식 중에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독이 되는 것이 꼭 음주만이 아니라 음식도 다 독입니다. 단 것도 독이고,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독이고.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나 뭐 피로라고 하잖아요. 피로가 꼭 몸을 많이 낮에 움직여야지만 피로한 게 아니에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우리가 나른해진다고 하잖아요. 배부르니까 나른해서 자야 된다. 그것도 피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다이어트나 그런 피로나 그런 스트레스가 전부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 외적인 것만, 외부적인 것까지만 1단계, 진짜 1타원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좀 2차원, 애터미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2차원, 3차원, 3단계까지는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더라도 그런 게 영향력이 생긴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간 제품을 선택할 때는 간 건강은 정말 필수이긴 한데, 아까 말했듯이 간 세포는 통증을 많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게 발병이 뭐가 되거나 했을 때는 거의 절제를 해야 되거나,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분. 근데 간이면 차라리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처럼 간도거나 간에 관련된 그런 쓸개즙이 나오는, 그냥 이자 쪽에 그 간도라는 그쪽에 이제 그 암이나 그렇게 생기게 되면 정말 그거는 뭐 1기, 2기, 3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들어가는 건 밀크 시슬인데, 밀크 시슬은 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처음 들었어요. 애터미가, 솔직히 말하면. 어. 그리고 요즘 이제 밀크 시슬이 한 2년, 3년 전부터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유럽에서는 한국에서 홍삼 하듯이 유럽은 밀크 시슬은 굉장히 오래돼. 심지어 역사가 거의 한 2만 년 전부터, 그 고대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 호르몬 간 기능을 위해서 밀크시스를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게 계속 이제 우리도 한국도 그렇잖아요. 홍삼도 지금 현재 나온 게 아니라 조선 시대 이전에 고려 시대부터, 고려 무역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유럽에서부터 밀크시스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메인이 되는 성분은 시리마린이라는 성분이고, 시리마린 성분은 이제 혈당이나 그런 안정화하는 식품들, 항산화 거의 좋은 제품들은 다 항산화예요. 항산화인데, 이제 밀크시슬 같은 경우에는 시리마린이 메인 성분으로 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독일에서 많이 그거를, 이제 한국처럼 만약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해독으로 뭐 어떤 성분을 먹는다, 건강한 식품을 먹는다, 그런 것처럼 이제 독일에서는 간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밀크시슬을 이전부터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제품이 밀크시슬이고, 이제 유럽에서 재생하는 식물입니다.
국화꽃인데 엉겅퀴 한국에서는 엉겅퀴라고 하죠. 이제 한국에서는 약초로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앞에 말했던 호르몬에 대해서 그거를 관리가 가능하면 그다음부터는 제품 공부가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누구라도 얘기할 때 비타민은 무조건 하고 비타민 자체를 공부하면 그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호르몬에 대해서 약간만 공부를 하면 밀크시슬이 얼마나 이게 딱 그 제품 설명만 봤을 때도 이해가 막 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 건강이나 스트레스도 아까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홍경천이란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개피로 회복. 처음에 제가 이거를 어떤 분이 드시면 되나 하는 마지막 그 자료에 보면 항상 마지막에 이런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할 때, 뭐 하루에 활력이 어떻고 저쩌고 뭐 어떻고, 그 다음에 뭐 해독 작용이 있고, 그래서 그냥 술을 많이 마신 사람들이 그 다음날 해독을 위해서 활력을 얻는다. 이런 1차원적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이제 안에 영양 성분을 안에 들어가 보면 거의 비타민 B군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다 나중에 나오는데 그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밀크시슬 제품 판매하는 다른 회사 제품을 보면 거의 밀크시슬 단독, 실리마린이 성분이 들어간 밀크시슬, 그 함량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오는데, 홍경천, 애터미 밀크시슬은 애터미 홍경천 밀크시슬이에요. 홍경천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이제 백두산이나 그런 산 꼭대기에 굉장히 추운 데서 자라는 돌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명력이 되게 강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홍경천이 뭐냐면 스트레스에 되게 영향을 주는 성분이 많대요. 그래서 그 홍경천 밀크시슬에는 같이 들어가 있는 부재료들이 뭐 브로콜리나 물금이나 동충하초 이렇게 적게 보시는 대로 들어가 있는데, 물금이라는 거는 광황이에요. 광황 종류인데 광황이랑은 약간 똑같은 건 아니고 약간 분류가 되는 생강가의 그냥 식품인데, 제가 울금은 많이 들어는 봤는데 그냥 그 광황이니까 커큐민 성분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게 담즙 분비하고 소화에 되게 많은 작용을 한대요. 그리고 동충하초는 뭐 너무 잘 아실 거고, 이노시톨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사. 왜냐면 이게 지방대사, 이게 밀크시슬이 간 기능의 간 세포를 보호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분의 부재료로 이노시톨이 들어가는 거는 지방대사를 관여해서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아시신이나 BCA나 콜린은 다 비타민 B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 B군은 군이라고 하잖아요. 이름 붙여지는 것처럼. 비타민 C처럼 단일 식품, 단일 성분이 아니라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8종류의 1부터 해서 2 해서 뭐 12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성분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왜 밀크시슬이랑 이 성분이 비타민 B군이랑 다른 타사 제품을 봐도 비타민 B군이랑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 B군이랑 들어가 있는 이유가 수용성 비타민 복합체잖아요. 복합체니까 이게 지방산이나 스테로이드를 합성해서 이게 필수 지질을 분해해가지고 조금 피부나 이게 꼭 간 기능만이 아니라, 왜냐면 피부를 얘기하니까 뭐 머릿결이 두피, 머리카락 이런 걸 얘기하니까 별개로 막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간에서부터 그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그 호르몬들이 혈관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에너지로 쓸 수 있으면 써지면 분해가 되는데 안 되면 그게 지방으로 쌓여서 복부 지방, 특히 우리 40대, 50대 여성이 됐을 때는 그래서 배만 볼록하게 되는 복부 지방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혈관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비타민 B군을 같이 섭취해야지만 호르몬과 같이, 그래서 두피도 건강해지고 탈모에도 예방이 되고, 특히 이제 손톱 같은 영양분, 큐티클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손톱 영양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양 성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얼마 안 들어가 있는데 단백질은 거의 제로인데, 여기서 보면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보시는 대로 이제 밀크시슬은 실리마린이 주요 성분이고 하루에 100에서 한 뭐 그 성분이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항상 그 의학계에서 저기 처방하는 기준치에서 조금 모자라게 그래도 1일 셔츠량으로는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30ml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비타민 B
다 비타민, 펩톤, 텐산도 다 비타민 B군이에요. B군이기 때문에 이름을 비타민 B1, B2만, B6만, B1 이렇게 이름이 따로 없는데 베타텐산도 비타민 5예요, 이거는.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지만 간에서 활용되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지방산을 분해하는 역할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밀크시슬이랑 그 시리마린 성분이랑 비타민 B군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제가 이걸 넣었는데 밀크시슬을 먹었을 때 GOT랑 GPT 뭐 이거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간에서 손상됐을 때 혈관 내에서 나오면은 손상이 되면 혈관 내에 돌아가는 GOT랑 GPT 수치가 높아지면 간 손상이 왔구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는 일시적으로 검사했을 때 그 수치가 안정권에 그 적정선에 들어갔다고 해서 간 손상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술을 먹었는데 그다음 한참 뒤에 건강검진이야. 그러면은 간에 손상이 좀 있었지만 쉽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난 혈액들이 지금 당장은 돌아다니까 그때 검사를 하면 간 수치가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고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조금은 그 상처에서 나오는 혈액들이 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간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 수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간에 손상이 전혀 없다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정말 자료를 많이 찾아보면서 얻어낸 거고 그다음에 홍경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주요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는 스트레스에 되게 많이 관여해요. 이것도 뭐냐면 코티졸 호르몬이죠. 이것도 간에서 분비되는 거. 근데 코티졸이라고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이름을 얘기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코티졸 호르몬은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다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 불가결 이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지. 어느 정도의 적정한 코티졸은 필요해요. 그게 호르몬이. 왜냐면 우리도 스트레스가 꼭 힘들거나 화가 나야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오늘처럼 제가 미팅을 하는데 약간의 조금 긴장이 되고 아침부터 막 회사에 나갔는데 오늘 막 이런 스트레스는 화가 나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약간의 탄력이 팽팽하게 주어지는 내 생활에 조금 탄력을 주는 긴장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때 코티졸도 나오거든요. 그럴 때 그래도 그래서 다이어트에서도 뇌과학자들이 요즘 이제 막 그런 관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코티졸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홍경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수치에 대해서 이제 기준치적으로 실험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결과물을 주고. 근데 이 애터미는 밀크시슬만 넣은 게 아니라 먼저 말했잖아요. 밀크시슬의 주요 그 역할이 여러 가지 지방산이나 그런 것들을 조절해주면서 이제 체내에 흡수되는 영양소들을 분해해주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코티졸 분비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조절이 컨트롤이 안 되면 그게 저항성이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코티졸 저항성, 호르몬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 같은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인슐린 저항성도 호르몬에 이렇게 혈관에서 인슐린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에너지로 소화를 해서 다 이렇게 각 요소에 이렇게 배분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얘네들이 영양소에서 나는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더 이상 너가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게 저항성이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에너지들이 전부 다 내 몸에서 제일 안정된 곳을 찾아가는 게 거의 4, 50대 복부 지방이라. 그러니까 그런 지방산을 분해하는 그런 역할들을 거의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홍경천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늘 느끼는 거지만, 애터미에서 왜 항상 그 메인 하나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뭐와 뭐. 홍경천을 넣은 이게 이유가 있구나. 근데 홍경천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자료에 있길래 넣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그 결과치는 되게 많았어요, 몇 개가. 근데 이것만 해서 뭐 일본, 미국, 한국만 있는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꼭 전체적인 스트레스 수치인데 이게 이것만이 아니라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는 스트레스 수치. 한국이 뭐가 됐든 스트레스 수치는 1위였습니다. 안타깝긴 한데 저조차도 그냥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뇌과학자들도 되도록이면
본인이 맞는 거에 적당하게 찾아가. 그래서 저는, 음, 밀크시스를 먹으면서도 이게 다이어트 제품에 처음에는 왜 들어갔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시작했어요. 왜? 이게 처음에는 밀크시스를 별로 흥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다이어트 그 한국에서 바디 챌린지 하는데 그 이전에 챌린지 시작하기 전에 저희 스폰서님인 유미 사장님이 그때는 제가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아니었어요. 막 유미 사장님한테 끌려다닐 때였어요. 근데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한대요. 근데 먹는 제품이 밀크시슬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가 제가 알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게 됐고 지금은 정말 먹으면서 저는 물론 식습관도 이거에 맞춰서 알아보다 보니 이 제품을 알아보다 보니 제가 공부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먹는 음식들이나 그런 거를 공유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 아무리 먹어도 그렇게 체중이 변화가 없어요. 일단은 그 충분한 기간을 근데 이거 홍경천 밀크시슬랑 같이 먹으면 가격은 31,800원이고 뭐 피부에는 이거는 보시면 그거에 이제 부합해서 만약에 이제 다이어트는 체중 조절이 아닙니다. 정말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내 생활에 다른 식생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뭐 시간이 조금 모자라거나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먹을 음식들을 준비할 수 없다 보면은 뭐 슬림바디 쉐이크라든지 단백질 보조 제품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부 지방 같이 보내 너무 시너지 효과 너무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애터미 슬림바디 보이차는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이라든지 혈관 지방을 이제 없애주는 부분도 있고 파인자임은 저는 거의 식사 도중에 거의 먹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아밀라이즈 소화효소, 몸에서 제일 중요한 소화효소는 입에서만 나오거든요. 아밀라제. 그래서 많이 씹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많이 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랬잖아요. 입에서 한 뭐 100번 정도 씹어야 된대. 막 이런 말만 들었지. 왜 그래야 되는지는 그러니까 애터미 일을 하자면은 거의 한 1, 2차, 3차원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요즘 이제 혈당 케어 바나나 홍삼 나오는데 일본에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 안 지났나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요.